성인간호 소화기계의 중요한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화기계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또 있어요. 구강암이랑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염, 급성위염, 소화성 궤양 등등의 소화기계 질환들이 나올 텐데 중요한 식이 간호 중에 하나가요. 규칙적인 시간에 소량씩 자주 먹어준다, 잦은 섭취를 해준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번 국시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각각의 어떤 질환들이 특히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강암부터 가볼게요. 암이잖아요. 구강 내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이야기합니다. 일단요, 우리 암이 나왔어요. 기본간호에서 암의 확진에 도움되는 검사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쵸, 생검 있었어요. 생검. 자, 그 다음에요. 생검. 흡연, 음주, 방사선 등으로 인해서 구강 내에 궤양, 통증, 혹 등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구강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가당껌이나 무가당사탕 같은 거 당연히 먹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껌을 복용하는 게 섭취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껌이 또 안 됐던 게 있었단 말이죠. 껌은 씹게 되면서 공기도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가스를 잘 형성하는 그쵸 인공루가 있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껌을 제한시켜 준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역류성 식도염 한번 볼게요. 식도는 기초해부 생리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음식의 통로다. 이거 식도 얘기하는데 자, 식도 조윤근이 약해서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는 거를 얘기해요. 보통 그럼요. 식후에 위산이 분비되면서 역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술, 담배 이런 하지 않는 생활 습관 가지면 좋고 뱃살 위험, 변비 위험, 탄산음료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식도도 자극이 된다라고 해서 술이나 담배, 탄산음료는 섭취하지 않는, 복용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요 나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 점막, 12지장의 점막의 일부가 괴사된다, 썩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소화성 궤양을 얘기를 하는데요. 궤양, 괴사된다 해서 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근육층까지 뚫릴 수 있어요. 자, 저는요, 괴사되는 것들을 또 여러 가지 했었죠. 우리 성인 간호에서는 괴사와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소화성 궤양도 있고, 심근의 괴사라고 하는 심근경색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간호에서 우리 배웠었는데요. 기본 간호에도 괴사가 하나가 뭐냐면, 욕창이 됩니다. 욕창, 심한 경우에 근육층까지 괴사된다라고 해서 욕창 같은 경우는 국소적인 빈혈 상태라고 우리 배웠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소화성 궤양 잘 생기는 부위는 12지장이에요. 12지장 꼭 기억해 주시고 도대체 이 12지장은 뭐냐? 해부에서 잘 나오는 놈 중에 하나죠. 소장을 이루는 놈 중에 하나입니다. 소장님 공장 몇 번 돌릴 거예요? 12회 돌린다 라고 해서 공장은 12지장과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은 경우는 위 점막, 12지장 점막의 일부가 괴사가 됐기 때문에 음식물이 없는 빈 공복 상태에도 통증이 심하다. 밤에 주로 통증이 심하고요. 우리 밤에 심했던 통증 또 언제 있었죠? 지난번 우리 근골격계 시간에서 수근관 증후군, 수근관도 밤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우측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 특히 이 약물 복용 금지입니다.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항응고제라고도 부르고요. 항응고제면서 해열 진통 소염제 기능이 있다. 아스피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아스피린은 상당히 중요한 약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또 이런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복용할 때 출혈을 조심한다. 이런 것들 해열진통 소염제 기능도 있습니다.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항응고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쵸. 다른 일반 정상적인 사람보다 응고가 잘 되는 사람, 혈전이 잘 생기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대상자가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출혈 주의한다. 자, 그리고요. 위 자극하는 카페인, 술, 우유, 크림 이런 것들 위산 분비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제해 주세요. 위의 정체 시간을 짧게 하는 음식들을 섭취를 해줍니다. 위가 지금 괴사가 됐기 때문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괴사된 부위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저섬유질,
주요 사망 원인 합병증이 뭐죠?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천공. 그쵸? 위천공이 주요 사망 원인이다 라고 해서요. 자,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응급 상황이에요. 바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위는 어디 있죠? 그쵸? 간의 맞은편 좌상복부에 있어요. 상복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소화성 궤양이 잘 나오는데 이거랑 가지치기 해서요. 밑에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서 덤핑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잘 나오거든요. 자, 다음 중 대상자,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상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때 중요한 간호가 뭐죠? 그쵸. 주로 사망 원인이 천공이기 때문에 천공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소화성 궤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괴사된 부위가 점점 이제 커지게 될 수가 있잖아요. 위를 부분 절제할 수도 있고 완전 절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를 절제한 이후에 발생하는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해서 덤핑 증후군, 덤핑 신드롬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덤핑 증후군은요. 위 파트에서 특히 성인 간호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덤핑 증후군, 급속이동 증후군, 위를 절제를 했어요. 아까 전에 단순히 소화성 궤양만 있을 때는 괴사된 부위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정체 시간을 짧게 하는 음식들 저섬유질로 많이 먹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절제를 했어요. 위를 절제한 수술을 했다. 그럼요, 음식이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한 번에 급속하게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현기증이나 어지러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드롬이 덤핑 신드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면서 오는 증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내려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를 천천히 비울 수 있게 거의 누워서 먹는다. 누운 자세에서 고기만 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횡화 위로 먹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내려가서 발생하는 신드롬이니까 천천히 내려가게 해주는 거예요. 식사랑 동시에 물 섭취하지 않는다. 국물 섭취 안 해요. 왜요? 이놈들이 밥을 빨리 내려가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저탄수, 고단백, 고지방으로 먹게 되는데요. 중요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묵직한 감이 있어서 음식을 잡아줘요. 천천히 내려가게 해줍니다. 위의 통과 속도를 천천히 가게 해줘요. 자, 그리고 고단백.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자, 저탄수. 탄수화물은 적게 주겠죠. 왜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특히 탄수화물은 나중에 분해가 되면 뭐가 나오죠? 포도당. 당질이 나온단 말이죠. 단당류들은 소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삼투압 효과가 너무 높아서 덤핑 증후군이 잘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수, 고단백, 고지방으로 준다. 다만 똥을 쌌는데 지방똥 쌌어요. 그럼 그때는 저지방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시기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 덤핑 증후군은 빨리 내려가서 문제가 되니까 음식을 천천히 내려가게 한다. 물 섭취, 국물 섭취 안 한다. 횡화위로 누워서 먹자 라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위를 완전 절제했어요. 위 완전 절제했을 때 위에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이놈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얘 뭐예요? 그쵸? B12, 비타민 B12가 결핍될 수 있어요. 얘는 위의 내적 인자이거든요. 위의 내적 인자라서요. 위에 내적 인자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이 위에 내적 인자이다. 얘가 완전 절제했을 때 B12가 부족하기 쉽다. 이 12 같은 경우는요. 자, 비종류들 수용성에 들어가는데 이 B12가 부족하게 되면 자, 숫자를 때려 덤빈다. 악질적이다 라고 얘기했죠. 악성 빈혈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위에서 분비되는 놈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경우에 악성 빈혈 유발할 수 있다. 악질적인 놈이 계속 와서 코만 때리는 거예요. 코피가 났어요. 코 한번 발라봐라 해서 저는 코발라민으로 암기하자고 했죠. 기초 영양에서 나와요. B12 다른 이름 코발라민. 자, 그 다음에요. 모성간호에서는 그 임산부가 입덧 하게 되잖아요. 특히 모닝 시크니스 입덧 하게 되는데 그때 마른 탄수화물, 마른 음식이나 짭짤한 크래커 같은 거 탄수화물을 오히려 먹게 한다. 입덧 예방하는 중요한 시기 간호고요. 이 기초영양 성인 간호에서는 아까 얘기한 B12
비타민 B12가 결핍됐을 때 악성균열 유발하는 거, B종류들, C종류들은 수용성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물에 잘 녹는다.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소화기계 파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충수돌기염 꼭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충수, 다른 말로 맹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끝부분에 염증이 생겼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우하복부에 있는데 우하복부에 맥버니 부위라고 해서요. 눌렀다 떼었을 때 발생하는 반동성 압통이 생긴다라고도 얘기했죠. 자, 염증이에요. 당연히 염증이니까 체온이 높아요.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 체온 측정 같은 거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충수돌기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중요한 간호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식 계속 유지해 줘야 되겠죠? 수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금식의 의학용어 뭐예요? MPO. 자, 그 다음에 관장하면 안 되고요. 변 완화제 쓰지 않아요. 중요한 간호 복부에 냉찜질한다. 따뜻한 찜질 되면 염증이 퍼질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복부에 냉찜질. 그럼요. 반면에 우리 성인 간호에서 변 완화제가 사용이 가능하다. 심근경색증, 심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비 같은 거 심하면요. 막 거의 식은땀 흘리면서 대변 보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요. 심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 완화제 줄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자, 충수돌기염 합병증, 중요한 합병증 뭐예요? 복강 내에서 터질 수 있는 복막염. 자, 복막염 그대로 유지하면 폐혈증 또 유발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죠. 자, 보건간호 쪽에서요. 충수절제술, 이 충수돌기염으로 인해서 수술 받았다 하면 보건간호에서는 우리 미리 책정된 진료비로 돈 낸다라고 해서 포괄수가제 이런 것도 같이 짚고 넘어가실게요. 미리 책정된 진료비로 지불받는다. 그래서 저희는 성인간호 하나를 통해서 다른 중요한 파트들의 과목들도 같이 모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충수돌기염, 중요한 간호, 금식유지, 복부에 냉찜질하는 것들, 합병증, 복막염 유발할 수 있어요. 열나니까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해줄 수 있는 거 열재기, 체온재기. 자, 그리고요. 이게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퇴원할 때 이 수가 적용해서 돈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포괄수가제, 그 외에 백내장 수술이나요, 제왕절개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 포괄수가제 책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절제든 절개든 중요한 것들, 절제든 절개든 뭔가 자른 것들은 출혈 같은 것도 유의 깊게 살펴본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대장암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대장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에서 대변 형태로 굳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장이 거기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발생합니다. 대장에 발생하는 종양성 질환이에요. 잘 생기는 호발 부위, 직장과 S상 결장이다. 앞에서 대장 제가 얘기했죠. 대장님, 맹세해요, 결백해요, 뭘로 증명할래?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진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대장암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소화성 궤양의 호발 부위는 12지장, 대장암의 호발 부위는 직장과 S상 결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직장을 줄을 쳐놨어요. 직장은 우리 기본간호에서 배우셨을 텐데 직장 체온 같은 경우는 다른 고막 체온이나 이마 체온이나 기타 등등 다른 체온들이 있었잖아요. 애과 체온도 있고요. 다른 곳의 체온보다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 중에 하나죠. 신부 체온도 반영하는데요. 얘는 이 직장 체온을 쟀을 때 렉탈이라고 해서요. 체온을 쟀으면 자 37도 됐어요. 가로 열고 여기가 R 표시로 되어 있다. 이거는 직장으로 잰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체온들보다는 가장 높게 측정된다. 우리 보통 사망시예요. 또 직장 체온 재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장암 같은 경우요. 인공루 수술했다면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 치즈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음식 당연히 자제하고요. 빨대나 껌 씹기 금지한다. 아까 구강암 같은 경우는 껌 씹기, 무가당 껌, 구강건조 예방하기 위해서 씹는 거 가능해요. 다만 인공루 수술했으면요. 빨대로 뭐 먹는 거 가스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껌 씹기도
무의식 중에 가스를 공기 중에 있는 가스 같은 걸 같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대와 껌 씻기 금지. 다만 제가 또 빨대를 줄을 쳐놨어요. 여기서는 빨대 안 되지만 언제 또 빨대가 가능한가요? 빨대 5인 거 있어요. 빨대 5. 대표적으로요. 철분제. 특히 액체 철분제 같은 경우는 구강의 착색 때문에 치아를 까맣게 한다. 그래서 빨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했었죠. 아마 기억하실 거고, 또 연화곤란이나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든 대상자들, 노인분들 벌컥벌컥 물 마시는 것보다 빨대가 부착된 컵으로 먹는 거는 상당히 안전한 거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인공류가 있을 때 빨대로 먹는 건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기초치과에서, 치과 과목에서요.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면 그 이후에 빨대로 먹는 거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초기 6개월간은 특히 조심하자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계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